혹시 보강 영상이 필요한 친구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목요일간에 보강 영상 같이 보이고요. 자, 우리 저번에 우리 어디까지 했죠, 여러분? 몇 번까지 했었니? 20번 하나 말하니? 20번까지 했었군요. 20번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네. 그렇죠. 20번은 자 잠깐만 20번으로 갑시다. 20번 가서 20번을 다시 하는 건 좀 비효율적이겠죠. 그냥 주장 유형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것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밑쪽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이거 좀 합시다. accordingly에다가 몇 줄 보세요. accordingly 뜻이 뭘까, 지현아? 따라서 고마워요. 이제 이름 외울 겸 이제 시켜보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따라서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 뒤에 오는 말이 대부분 결론입니다. 결론이 여러분도 알겠지만 글을 쓸 때 뭐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결론 그 문장 자체도 약간의 서포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뒤에 나온단 말이야. 더 붙는 게. 근데 결론 문장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parents who want a little peace at home 주어고요. should guard가 동사입니다. against부터 전명구 수식어고 대절은 어차피 커멘트 잡혀 있으니까 끝까지 수식어로 가셔도 돼요. 뭔 소리냐면 that부터 뒤에 주격관되고 동사 잡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차피 지금 전명구 수식어에 딸려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대절이잖아요. 그냥 수식어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해석은 어떻게 되냐? 만약에 집에서 약간의 평화를 누리고 싶은, 평화를 만들고 싶은 부모님이라면 should guard against, 뭔가로부터 guard를 올려야 된다. 뭔 소리냐? 조금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should guard against. 그러니까 우리 7번 문장 해석, 7번 문장 해석 여러분이 숙제로 해왔겠죠? 7번 문장 해석에서 뭐 이 말만 정답은 아니겠지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뭔가를부터 좀 약간 지양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지양해야 되는 게 뭐예요? 뭐로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comparative comments, 그러니까 비교하는 커멘트를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커멘트야? 한 자녀를 다른 자녀에 대해서 항상 더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비교 커멘트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정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죠. 1번이래. 3 뭐였지? 2번이었죠. 2번. 그리고 넘어갑시다. 자, 다들 숙제를 너무 잘해서 아주 뿌듯해요. 자, 21번으로 갑니다. 21번으로 가시죠. 21번 여러분이 이제 잡아온 것만 있겠죠.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진 않았으니까요. The silent killers 이 밑에다가 적어주세요. 의미 추론 유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의미 추론 유형. 자, 의미 추론 유형, 뭐 빈칸 유형, 순서 배열 유형. 여러분이 이미 친숙한 것도 있을 거고 아닌 것도 있을 텐데 이제부터는 아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선생님들하고 티키타카가 되죠. 의미 추론 유형은요. 1번 동그라미 치고 직역 해보기라고 적으세요. 직역 해보기. 선영아, 직역이 뭐니? 몰라요? 그럼 얘기해 줄게요. 직역은 보이는 단어에 내가 알고 있는 뜻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silent killers는 직역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조용한 살인자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지금 당장 이게 그렇게까지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면 문맥을 모르니까. 도대체 뭘까? 자, 밑에 2번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맥 속에서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이 쉽죠. 이걸 이제 계속 연습해야겠죠. 어떻게 한 방에 되겠어요. 다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냥 저 어차피 밑에 있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으니 이걸 직역해보는 걸 건너뛰고 바로 넘어가는 친구 있는데 그러진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분명히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꼭 저거를 해야 된다. 약간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여기 silent 동그라미 치고요. 적어도 조용한이란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기, 문제에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 중에서 뭘 제거하기가 쉽냐면 2번은 금방 떨어져 나가요. 직역만 한번 해봐도 이게 아예 반대 거를 비유할 수는 없거든요. noise가 나올 이유가 없죠. silent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번은 너무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직역을 한번 해보고 시작하는 거죠. 내려갑니다. 이거는 빨리 갈게요. 이건 별 얘기 없고요. The silent 어쩌고 the solution quickly. 자, 4번부터가 별표예요. 4번부터 별표 치고 이게 본론인데 왜 이게 본론이냐면 1번부터 3번 문장은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봤겠지만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을 해서 우리가 그 어떤 고양이가 계속 우니까 명상에 집중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고양이를 기둥에 묶어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시작한 거지. 고양이 먼저 기둥에 묻고 명상을 시작한 거지. 그게 어떻게 됐냐? 4번에 정리를 해주죠. 이 해결 방식은 quickly developed into a ritual. 전명구 수식어입니다. 내가 왜 오라 적었지? 전명구 수식어예요. 네, 이게 전명구 수식어로 잡고요. quickly 부사니까 수식어고. 해석은 어떻게 되냐? 앞에서 얘기했던 스토리텔링, 그 고양이 이야기가 결국 이 해결책이 빠르게 의식이 되었다. 리추얼에 이제 좀 적고 의식입니다. 의식처럼 이제 거행하기 시작했어. 의식. The get to the pole first. 먼저 묻고 명상을 두 번째로 하고. When the cat 그리고 죽었어요. 죽었다고 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죽었는데 어떤 이유로 죽었냐? Die of 다음에 중요한 거 별표 치고 die of 명사하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뭐뭐의 이유로 뭐뭐를 원인으로 죽답니다. 뭐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혜윤아, natural causes는 왜 죽은 것 같아? 저희 지금 사인이 뭐야? 죽은 이유? 자연사죠. 잘했습니다. 고마워요. 저겁니다 여러분. 그냥 자연사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가 떨어져 나가냐면 그 어떤 친구가 진짜 죽였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 4번 있죠? 3번 또 떨어져 나가. 이건 틀렸으니까. 3번 보긴 틀렸습니다. 이 고양이는 지금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사한 거예요. 3번 또 떨어져 나가죠. 물론 이거를 여러분이 문제 풀 때 2번, 3번을 지금 제끼면서 지우면서 풀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글을 읽는 어떤 방향 속에서 얼마나 쉽게 보기가 떨어져 나가는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네요. What were the followers supposed to?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이런 거 글쓴이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당연히 궁금하잖아. 도대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그냥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지?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눈을 좀 힘을 뺐다가 This story illustrate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Illustrate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는 좀 색깔을 좀 입혀서 해야 되는데요. Illustrate. 자, illustrate는 왜 중요한 단어일까요? 이 뜻은 그 illustration이라는 걸 여러분은 더 많이 보죠. 그건 삽화라고 해서 이제 그림책 같은 거에 넣는 건데 얘를 동사로 지금 썼어요. 그러면 삽화를 넣다 이런 뜻도 되고 뭐뭐를 일깨우다, 정리해주다, 표현하다 이 정도입니다. It means 이런 거예요. It means the story means the story 뭐 shows 이런 거예요. 보여주다, 묘사하다, 덥다. 짜잔, 추우면 얘기했어. 알겠죠?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보이게 되면은 앞에 그렇게 길게 이 스토리를 왜 얘기했는지 그 이유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What I call invisible rules. 내가 이거라고 부르는 것을 설명한다. 원래 what에다가 세모를 잡아서 의문사 잡고요. 의주동해서 간접 의문을 잡을 수 있겠지만 간접 의문도 크게 보면 목적어거든요. 그냥 목적어로 잡아주세요. 우린 점점 이제 크게 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보이지 않는 룰이라고 부르는 것을 잘 묘사한다. 잘 보여준다 하면 되고요. 9번 문장 갑니다. These are habits. 이것들은 습관이고 and behaviors. 행동들이다. That have unnecessarily rigidified. rigidify는 조금 어려우니까 밑에 잘 설명이 돼 있죠. These are habits. 주어, 동사, 보어. And behaviors. 이게 다 보어고요. that 잡고 동사 have unnecessarily rigidified into rules. 수식어. 전명구, 수식어, 부사, 수식어. 잡아주시면 되고요.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들은 불필요하게 그 룰에, 규칙에 포함된, 규칙에 굳어진 행동들과 습관들이다. 인데요, 여러분 색깔 또 듭시다. 중요한 거 나왔어요. 선생님 노란색으로 할 텐데요. unnecessary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세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본론을 잃으면 안 돼요. 자, 문맥 속에서 지금 우리는 silent killers를 파악할 거야. 근데 저거를 파악하려면 이 전체적으로 등장했었던 어떤 그 뭐라 그러지? 굳어진 관습에 대해서 글쓴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알 필요가 있어요. 얘가 이제 옆에다가 글쓴이의 자세, 포지션, attitude가 나오죠. 뭐죠? 부정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불필요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unnecessarily rigidified.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얘기하는 글쓴이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 글쓴이는 뭐래? 불필요하게 룰에 포함됐대요. 그래서 맨 마지막 10번엔 별표를 치세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걸 모두 읽었던 건 뭘 위한 거야? 우리가 무릎을 꿇었던 건 뭘 위한 거죠?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10번 별표 치고요. 이거 왜 하는 거야? 이 모든 걸 위해서 10번에 있는 the silent killer 11번이네. 자, 자 10번 거기 붙어 있잖아요. 11번 별표 쳐주시고요. 10번, 11번이 하나의 이어진 흐름이라 봤을 때 저 silent killers를 알아맞추는 걸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짝 정신을 차려야지. 10번, 11번에 시간 잠깐 줄 테니까 구성 성분을 써주거나 쓴 친구들은 자기 걸 한번 점검해 주세요. 잘 맞는지. 그리고 해석 한 번만 속으로 해봐. 10번, 11번 왔을 땐 우리가 더 긴장해서 해야 돼. 왜 그래? 지금 이거 하려고 위에 거를 따라간 거니까. 내려와서 봅니다. Although written rules can be resistant to change. 나오죠? 네, 여러분 보기 편하라고 일단 내 건 지울게요. 어도 잡고 written rules가 주어. can be 주어 동사. resistant 보어고요. to 전명구 수식어 끊고 invisible ones 주어 are more stubborn. 그리고 주어 동사 보내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 거랑 비슷하겠죠? 해석은 다음과 같아요. 비록 쓰여진 규칙이 직접 손으로 쓴 뭔가 명시된 규칙이 변화에 있어서 더 저항이 크지만 변화에 있어서 저항력이 있지만 뭔가 좀 버팅기고 안 바뀐다는 얘기죠. 변화에 있어서 저항이 크지만 보이지 않는 룰들도 보이지 않는 규칙들도 이때 once가 중요합니다. 이게 부정대명사라 부르는 거잖아요. 이 once가 가리키는 게 뭔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요. once가 뭐예요? rules죠. rules. 위에 있는 rules. 이에서 보이지 않는 룰들은 are more stubborn. stubborn 뜻이 뭐냐 여러분? stubborn. 얘기해줘봐. 그렇지. 고마워요 서준이. 완고한입니다. 고집센, 고집스러운 이런 거예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했죠. 지금 이 지문에서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규칙이 더 고집스럽다. 더 변화를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데이가 있죠. 11번에 나온 데이가 지시대명사 데이가 가리키는 것은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뭐야? 보이지 않는 규칙이죠. 그것들은 silent killers다. 보이지 않는 규칙들은 silent killers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글을 읽다가 온 친구들은 2번, 3번은 어차피 보자마자 보기에서 제거를 했을 거고요. 2번, 3번 말이 안 돼. 노이지스 말도 안 되고 죽은 게 자연사였기 때문에 말이 안 되잖아요. 나머지 중에 골랐을 때 hidden rules에서 여기 hidden에 좀 밑줄 거죠. hidden rules. 우리 여러분 이 전체 글에서 hidden하고 지금 가장 잘 어울리는 형제 같은 단어 뭘까? U로 시작합니다. U. 아무나 얘기해주세요. 예린? 뭘까? 아 U래. U 내가 미쳤어. I입니다. I. 뭐죠? 그렇지. 고마워 현채. invisible이죠. 여기입니다. 보이지 않느니 가려진하고 나름 비슷하잖아요. invisible 보이지 않는, hidden 숨겨진, 가려져 있는. 그래서 우리는 답을 찾기가 쉽다는 거죠. hidden rules that govern 뜻이 뭐니? 지배하다, 통치하다입니다. 지배, 통치하다. 그래서 unconsciously 약간 어렵죠. 이거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액션, 행동들을 무의식적으로 통치하는 숨겨진 규칙들. 이거에 대한 얘기였다는 겁니다. 글쓴이는 이거를 어떤 예시로 우리한테 알려줬죠? 고양이를 묶었다가 그 고양이가 사라지고 나서 허망함을 느낀 그 예시를 통해서 1번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1번 아닌 거 골랐던 친구 혹시 몇 번 골랐니? 다 1번 골랐어? 다행이네. 예린이 몇 번 골랐어? 1번? 잘했어. 끝. 넘어가자. 쉬웠네요. 19번. 이거 저번에 안 했니? 19번이네. 19번 맞지? 자, 뭐야? 넘어가자. 여기네. 22번. 네, 22번 맞죠? 22번 정답은 1번이다 손. 2번 골랐다 손. 3번 골랐다 손. 4번 골랐다 손. 5번 골랐다 손. 네, 5번이죠. 정답 5번입니다. 자, 근데 이거 어렵지 않자. 자, 이거는 금방 하고 가자. 요지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얘는 이제 한국말로 했을 때 요약된 논지. 논지는 결국 글쓴이가 뭔 말 하느냐 이거든요. 글쓴이가 뭔 말 하냐. 글쓴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장 유형이랑 정말 비슷한데 뭐가 좀 차이냐면 약간 김이라고 적었어요.
요약 능력까지 여러분한테 같이 요구하기 때문에 주장 유형보다는 보통 조금 더 길어요. 근데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글은 끝까지 읽어야 돼요. 왜냐면 글은 끝까지 읽어야 그 사람 생각을 알 수 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게 안 통하니까. 뭐 그냥 쭉 읽을까? When it comes to 중요하다. 우리 표현만 몇 개 건져가자. When it comes to 밑줄 긋고요. 뭐뭐에 관해서는 이런 뜻입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서 표현만 몇 개 얹어갈게요. The decision to get more exercise. 더 운동하려는 결정에 있어서는 you are setting goals. 당신은 목표를 설정합니다. That are similar to running a half marathon with very little training. 말도 안 되죠. 이런 친구 너무 많죠. 약간만 연습하고는 half marathon, 무려 거의 뭐 20km 가까이 달리는 거거든요. 그거와 비슷한 어떤 목표를 설정한다. 이러면 큰일 나요. 이러면 이제 실패하는 거지. 자, 2번 문장 갑니다. You make a decision to buy a gym membership and decide to spend an hour at the gym every day. 내가 헬스장 끊어서 매일매일 1시간씩 해야지?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죠. 안 가고 싶어요. 자, 그렇죠. 3번 갑니다. 3번. Well, you might stick to that for a day or two. A day or two.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A day or two는 하루 이틀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루 이틀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작심 3일 이런 것처럼 하루 이틀은 그걸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다. stick to에 밑줄 그으시고요. stick to는 뭐뭐에 따르다. 왜냐하면 stick to 자체의 원래 직역의 의미는 붙이다입니다. stick to 이렇게 붙는 건데 우리가 대부분 plan이나 이런 계획 같은 거에 stick to를 쓰면은 뭐뭐를 따른다. follow겠죠, follow. 하루 이틀은 그걸 따를 수가 있어요. And chances are 밑줄 그으세요. 자, 이건 중요한데 옆에 써놓을 테니까 chances are 여기 있죠. 애초에 chances are 주어 동사 이러면 무슨 소리냐면 이때 are 뒤에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접속사 뭐 I know that 할 때 그 대시야.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건데 해석은 S가 BR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근데 얘는 옆에다가 뭐라 적냐면 관용적 표현이라 적어가지고 특별히 이거를 막 구성성분을 잡는다거나 하는 노력을 여러분은 해왔겠지만 숙제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관용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Chances are 주어 동사. 이러면 해석이 주어가 동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글 쓰니까 여러분 잘 봐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겁니다. 이때 but에다가 좀 크게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세요. 색깔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크고 색깔 있는 걸로 이렇게 별표를 쳐주세요. 자, but과 옆에 친구 however 적어줄까요? but과 however. 이 친구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소위 역접이라고 부릅니다. 국어 시간에도 배워요. 역접, 순접을. 근데 역접이라는 게 뭔 소리냐면 앞의 내용하고 다르거나 반대예요. 앞의 내용과 다르거나 반대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 뒤에는. 우리 이건 솔직히 사람이면 알잖아. 우리 여기까지 교육을 받았는데 국어에서도 우리가 그러나 얘기하면 앞에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나 얘기하면 반대로 가거나 다른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뭔 소리냐? 역접 옆에 적고요. 뭐라 적냐면 꼭 읽어줘라 라고 합니다. 얘 때문에 답이 바뀌는 경우도 꽤 많고요. 심지어 얘 때문에 바뀌진 않더라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글의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글의 흐름을 바꿔주는데 앞에는 실패의 어떤 예시를 정해주고 있어요. 실패 예시를 지금 보여주고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실패 예시를 여러분이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하면 하루 이틀밖에 못해. 근데 뭐 chances are 그래서 정리를 해주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실패 예시를 하면서 이제 확 정리를 해줘. 그것을 장기간의 commitment 뭐죠? 얘는 헌신이에요. 헌신과 약속. commitment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예시처럼 하면은 commitment로 장기간 그걸 헌신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글쓴이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 누가 봐도 너무 높은 목표 설정하지 말라는 거구나. If, however이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but하고 however를 쓴 걸 보면은 뭐야? 좀 봐달라는 겁니다. 글쓴이의 호소예요. 여러분 보고 앞에 거 예시는 그냥 재밌네 읽다가도 여기부터 내가 본론을 얘기할 거니까 좀 봐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however는 근데 부사예요. 얘는 but은 접속사지만 얘는 부사야. 수식어로 잡고요. if가 접속사입니다. if가 주어, 접속사, you make a commitment. to는 전명구 수식어죠. 미안해. 얘는 commit to. 이건 여기 적자. make a commitment to 동사 원형. 그러면 뭐뭐 하기로 약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make a commitment to 동사 원형은
내가 저 투부정사 동작을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는 거예요. 약속을 본인하고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you 다음에 make a commitment를 동사로 다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to go까지, to go jogging까지를 다 동사로 잡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쓰니까 make a commitment to 동사원으로 쓰니까. for이 전명구 수식어, for 전명구 수식어, a day 수식어, or 잡고 add. 얘는 어디에 걸려 있냐면 지금 이 앞에 이 to에 걸려 있어요. to에 걸려서 go에 한번 쓰고 add에 한번 쓴 거거든요. 그냥 여기까지는 다 동사로 잡으셔도 됩니다. 아까 선생님 커미트먼트 밑에 오라 썼던 거면 지워주고 다 동사로 잡아야 돼요. 네, then까지 끊어야겠네요. then 잡고 then 수식어 you are far more likely to stick to 동사 잡고요. your decision 목적. 굉장히 좀 약간 난잡해지긴 했는데 자 정리합니다. 아까 make a commitment to 부정사를 다 동사로 잡았고 뒤에 이 전명구 수식 어차피 그냥 다 딸려 있는 걸로 보고 or add 여기 add가 병렬 구조거든. 그래서 어차피 앞에 있는 저 go랑 또 친구야. 그래서 그냥 동사로 보셔도 돼요. 이러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나서 수식어 부사 you are far more likely to 여기서 are부터 동사를 잡으셔야 돼요. 동사를 두 번을 썼지. 여기다 동사를 잡아서 be likely to 부정사 보이죠? be likely to 부정사 무슨 뜻이지?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훨씬 더 높다. stick to your decision. 당신의 decision, 결정에 딱 이렇게 따를 가능성이 높다. and to create. 자, to create 또 보시면 and을 잡고 to create 동사 2번 잡으시면 됩니다. to create a habit that offers you IO네요. long-term results, DO죠. 네, 이렇게 잡아주세요. 일단 then부터 끊을게요. then을 앞에 끊고 then부터 나올 때 수식어 then은 부사고요. you 주어, are far more likely to stick to가 다 동사. 그리고 your decision 목적. 근데 그때 to 부정사를 한번 썼던 likely to stick to가 동사 1번이었다면 동사 2번은 to create a habit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절은 관계대명사절로 주격 관대네요. 뭐 이제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offer you 이거 IO에게 DO를 제공하는으로 해석하면 되죠. 해석은 이렇게 하면 돼요. 첫 번째 먼저 하지만 만약에 이거 아까 세 번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에 몇 분만 조깅을 하기로 약속하거나 또는 매일 자기 전에 루틴으로서 셋업은 이제 푸시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굽혀 펴기를 몇 개 하기로 추가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 걸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 Stick to your decision. 여러분의 결정에 몰입하고 이렇게 따를 가능성이 높아요. And 또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 To create a habit that offers you a long-term result. 여러분에게 장기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습관을 창조할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알겠죠? 다시 한번 해줄게요. 자기 해석이랑 좀 비교해볼래? 숙제에 있는 자기 해석이랑.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하루에 몇 분씩 조깅을 하기로 약속하거나 그게 첫 번째 약속 또는 매일 밤 자기 전에 before bed 자기 전에 daily routine 하루의 어떤 루틴으로서 반복으로서 몇 번의 약간의 그 팔굽혀 펴기를 추가하는 것을 약속한다면 if니까요. 만약 한다면 then 그러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르게 될, 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and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장기적인 결과를 안겨줄 습관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좀 길다 근데 그치? 다음에 5번 갈게요. The key is to start small 이거죠? 정답은 사실 여기 나왔어요. 아직은 고1 예시여서 그런지 굉장히 쉽더라고요. 자, the key is, the key 주어 is 투부정사 명사적용법의 보어네요. 역시 열쇠, 핵심은 자그맣게 시작하는 거다. 정답은 5번이겠죠.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 1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지금까지 오늘 다뤘던 지문에서 여러분 열심히 쓴 거 있잖아요. 뭘 이제 배웠는지를 좀 흡수하고 넘어갑시다. 네. 뭐 이제 열심히 필기해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부분을 믿고 있고요. 대신 봐야만 머릿속에 넣어야만 이제 의미가 있죠. 좀 이제 봐주세요.
우리 반에서 내신 안 보는 친구 손. 이거 선영이 왜 안 보지? 양지? 아니요. 뭐지? 양지. 시험을 행복했는데 어디지? 저 부여중.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맞아. 초등학교 현재도 안 봐? 현재는 어디지? 양주중 양지죠. 오케이. 두 친구는 다음 주에 진도 테스트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친구는 본문 암기 시험이 있을 거고요. 그렇구나. 이번 주에 시험 없어요. 이번 주는 OT 주간이어서 없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다음 주부터 만들겠습니다. 자, 머릿속에 집어넣고요. 따라가면서 너무 어렵다 싶으면 어려운 부분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 가자. 23번 갈까요? 23번. 23번 글의 주제죠. 글의 주제 유형입니다. 주제 유형. 주제라고 적고요. 옆에 적어서요. 논설문보다는 당연히 설명문이 많죠. 아까 주장 같은 거 물어보는 게 요약된 논지, 요지 물어보는 게 이제 논설문일 가능성이 크고요. 주제는 설명문이 많다. 맨날 이것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설명문이 많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이 사람이 꼭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설명을 쭉 해놨어요. 가볼게요. 첫 번째부터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생각보다 좀 어려운 단어였죠? 옆에 적을게요. A step further on. 근데 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From B라고 하고 위에 A is라고 적어주세요. 이제 A가 복수면 물론 R로 가겠지만 is가 많을 것 같아서 A is a step further on from B라고 하는데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A는 B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해석은 다 했을 것 같고요. 첫 문장부터 해석이 안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게 뭔 소린가 했겠죠.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의력이란 건 이걸 또 비슷하게 생각하시고 있는데 위 앞에 건 창의력이고요. 뒤에 건 상상력이죠. 상상하는 힘. 상상력이라 할게요. 그래서 해석은 창의력이란 건 상상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어떻게 나아가는지 이제 이 사람이 설명해 줄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잘 듣다가 캐치를 해서 답에 적용하면 돼요. 참고로 밑에 보시면 1번부터 5번 보기 한 다음에 영문 보기라고 적어주세요. 이 영문 보기가 1, 2학년 때까지는 이 영문 보기라는 이유만으로 그 정답률이 떨어지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모르는 단어 나오고 있으면 막 이제 못하는 거야. 영문 보기 바로치고 단어 모르면 난이도 상승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이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라도 있는 순간 그걸 다 알고 있는 친구보다는 매우 불리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학년 때까지는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단어 외워라가 제일 여러분한테 힘이 되는 말이에요. 그게 거의 정답이거든요. 자, 어쨌든 봅시다. 자, 2번 문장. Imagination can be an entirely private process of internal consciousness인데요. can be 동사고요. 앞에 주어고 뒤에는 모두 보어네요. 어차피 전명구 수식어 보호로 다 집어넣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나와서 해석은 다음과 같아요. 상상력은 여기서 잘 따라가야 되는데 선생님 이렇게 그릴게요. 상상력. 이 상상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력은 완전히 내부 의식의 개인적인 과정이다. 완전히 내부 의식의 개인적인 과정이래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제 나중에 글쓴이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 이 말 중에 어떤 게 중요하면 internally 중요해요. 내부적인, 안에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르는 어떤 그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internally 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부 의식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과정이다. 자, you might 오른쪽 이제 계속 이 사람이 할 거는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은 이제 보면 되겠죠. You might be lying motionless. lying은 이때 눕다의 lie죠. 눕다. 그래서 주어고요. might be lying 동사고요. motionless 보어입니다. on your bed 수식어 in a favor of imagination 수식어 하면 되겠죠. 네. 해석을 하려면 일단 and 앞에 끊고요. and 잡고 네, 다음에 no one 주어 would ever know 해서 know까지 끊어서 동사 잡으시면 돼요. ever 수식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해석을 한번 시켜볼 테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아니면 자기 숙제했던 걸로 한번 봐주세요. 해석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혜윤이가 해줄까? 혜윤아, 해석 한 번만 해줘. 저는 음, 상상력의 음, 열기로 너의 침대에 감정 없이 누워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고마워요. 아주 잘했고 하나만 고치자. 모션리스는 이제 행동이 없는 거죠. 이모션이 아니니까. 네, 근데 잘했어요. 그럼 거의 다 따라갈 수 있고요. In a fever of는 뭐뭐에 사로잡혀 뭐 이런 거예요. fever이 이제 열이죠, 열. 열나냐? Do you have a fever? 이러잖아요. 근데 그 열이 나쁜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뜻도 있습니다. 열정이죠, 열정. 그러니까 열정에 사로잡혀서, 상상력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냥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을 수도 있다. And no one would ever know. 그리고 아무도 그걸 모를 수 있다. 우리가 혹시 ISFP 있나요? 우리 반에? 있어요, 재영이? 침대 좋아하나? 네, 그쵸. 저희 친구가 ISFP가 많거든요. 그냥 거의 꼭 붙어있대요. 자,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누워서 상상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차이점이 나올 건데 옆에 뭘 할 거냐면요. 일단 여기서 이걸 좀 적어주세요. 친구들 중에 lie 뒤에 오는 motionless를 보어로 잡지 않았던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ie, stand, sit 다음에 형용사나 과거분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뭐한 상태로 눕다, 일어서다, 앉다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이형식이에요. 여러분 중에 조금 이제 배운 친구들은 내가 좀 배웠다 이런 친구들은 lie가 이제 거짓말하다 눕다는 둘 다 일형식 뒤에 아무것도 안 오는 것만 봤을 거고 stand도 보통 그렇고 sit도 굳이 뭐뭐 위에 앉으면 sit on 하고 봤을 텐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여러분이 당황하지 말고 이 motionless는 그냥 보어로 나와서 저런 상태로 누워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렇고 해석은 지금 아까 혜윤이가 너무 잘해줬고 잘했어요. 다음 가자. 4번 가자. Private imaginings.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상상하는 것들은 주어고요. May have 동사 no outcomes in the world at all. 둘 다 수식어죠. outcome이 무슨 소리니? outcome 결과죠. 네, 얘는 결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상상하는 건 전 세계 어떤 곳에서도 절대 결과가 없을 것이다. 결과가 없을 수 있다. 그냥 혼자 누워있어서 상상하는 거냐? 누가 알아? 아무리 좋은 상상이어도.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여러분. 자, 다 같이 이거 creativity does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글쓰기는 딱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알아줘야 될 게 친구끼리 대답할 때도 블라블라블라 야 걔는 뭐 이러고 걔는 뭐 이러고 걔는 뭐 이러다가 하지만 나는 안 그래. 이렇게 하면 딱 정색하면서 선을 그어야죠. 여기다 딱 그어줘야 돼요. 이 글에서 글쓴이는 딱 선을 그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얘기한 약간 뭉뚱그리던 거를 하지만 창의력은 그렇다. 이 4번과 3번에서 공들여가지고 이제 상상력의 단점이라 해야 되나? 상상력의 특징을 얘기하던 걸 creativity does. 창의력은 안 그렇지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의력은 그렇다. 반대로 얘기해요.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상상력으로는 뭐도 안 일어나고 여러분은 침대 위에서 있고 그거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창의력은 그렇다 하면서 그거에 대한 논거를 계속 얘기할 겁니다. 밑에 읽어볼게요. Being creative, 얘가 동명사 주어네요. Involves 동사, doing something 동명사 목적어네요. 그렇죠?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의력이 된다는 건, 창의적으로 된다는 건 뭘 포함하냐면 involves 포함하는데 doing something 뭔가 하는 걸 포함한다. 하는 것. 능동적으로 그냥 누워서 하는 거 말고 뭔가 변화, 어떤 기여도 이런 걸 얘기해요. 7번 It would be odd 아마 이상할 겁니다. odd는 여기서 이상한이라는 형용사로 쓰였죠. 뭐 하는 게 이상해요? 자 여러분 이때 2세 밑줄 2세 밑줄 2의 밑줄 it 가주어 to 진주어가 나왔습니다. It would be odd 할 때 it이 뭔지를 모르잖아. 뭐야? to 부정사야.
투부정사 하는 건 이상할 겁니다 라는 얘기죠. it에 넣어서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To describe as creative someone who never did anything 해가지고 끝까지 다 긋자.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 여기서 who부터 나오는 관계대명사절은 앞에 있는 someone 선행사 꾸며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as 뒤에 얘는 어차피 전면구 수식어거든. describe someone as 이렇게 나오는 거 to describe가 동사겠죠.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투부정사 하는 건 이상할 거다 이렇게 크게 봐야 되는데 투부정사가 뭔지 얘기해 줄게요. 창의적인 사람을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이상할 겁니다. 이때 would는 얘들아 무슨 would야? 약한 추측이죠. 약한 추측. 글쓴이가 너무 확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을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약한 추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쓴이 계속 뭘 강조하고 있어요? 창의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다. 자기 걸 한다. 그래서 8번 갑니다. To call somebody creative. 누군가를 somebody를 to call somebody creative가 주어거든요. 누군가를 창의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suggest 동사죠. 어떤 걸 제시하냐면 이때 that이 생략됐어요. that. suggest that 보여주는데 they 주어고요. are 동사죠. actively 이거는 are producing이 동사겠네요. 수식어 잡고 something in a deliberate way 하시면 되겠습니다. To call somebody creative가 주어, suggest 보여주는데 that 숨어 있고요. 접속사로 밑에 뒤에 나오죠. They are actively producing something in a deliberate way. In a deliberate way 무슨 뜻이냐? 지우고 하자. In a deliberate way. 자, 의도적으로 한 뜻입니다. In a deliberate way. 의도적. 근데 이때 deliberate이 두 가지 뜻이 좀 약간 이상한 뜻이 있어서 하나는 신중한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신중한 방식으로 해석하면 이상하니까 의도적으로. 의도하고 이런 뜻입니다.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창의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여주는데 그들이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의도하고 생산한다는 걸 말한다. 9번 문장. People are not creative in the abstract. 사람들은 절대로 그 뭐라고 하죠? 추상적인 측면에서 창의적일 수 없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만 창의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 주장이야? 글쓴이 주장이야. 자, 가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제 중3이어서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점점 중3, 고1, 고2 될수록 이제 아이들이 점점 자기만의 가치관도 생기고 지식도 많고 이렇거든요. 선생님은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사실 난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 한국의 이 수능 시험과 모의고사 시험 특성은 사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건 대학교나 대학원 가서 같은 또래 학생들이나 교수님하고 토론을 해도 됩니다. 우리 여기 수능이랑 모의고사에서 뭘 요구하냐면요. 여러분 보고 이 글의 주제를 찾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이걸 왜 강조하냐면 나는 사실 그런 친구들이 너무 좋은데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고2, 고3 됐을 때 약간 힘들어할 때가 있어. 뭘 힘들어하냐면 자기 생각을 자꾸 넣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 글쓴이의 주장은 뭐야? 창의적인 사람은 추상적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거든.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싸워. 아니야, 추상적인데도 그런 사람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순간 2, 3초를 잃어요. 그리고 그러면 보기 때도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사는 건 괜찮거든요. 여러분이 밖에서 사는 건 너무 괜찮아요. 근데 문제를 풀 때만큼은 그 스위치를 꺼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찾으라는 목표가 뭐였어? 이거 주제 찾으라는 거니까. 나중에 증명하세요. 너가 뭔 얘기하는지 내가 확실히 알았어를 스카이 대학 같은 데 가서 증명하는 거야. 말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걸 증명한 거잖아. 거기에서 떠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가끔 얘기 그런 거 있을 거야. 나는 안 그렇거든. 나는 막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편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글이 불편할 때가 있을 거야. 아니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이거 굳이 내가 글을 반박글을 쓰면 쓸 수 있겠는데 싶을 때가 있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뭐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람이 찾으라는 걸 찾으면 끝입니다. 알죠?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네, 내려갈게요. 자, 다음에 they are creative in something in math. 그러니까 그들은 창의적인데 어디에 창의적이야? 뭔가에 창의적이다. 그거에 대한 예시로 수학, 기계공학, 글쓰기, 음악, 사업, in whatever 어떤 것이든 별로 안 중요하죠. 네, 전면구 수식어에다. 그렇고 마지막 다 왔네요. creativity 창의력은 involves 갖고 있어요. 뭘 포함해? putting your imagination
to work. 네, 이게 다 목적어죠. 동명사 목적어입니다. 동명사 목적어. 이 put 자체는 put 목적어 목적의 보어를 썼지만 이걸 어디 동명사로 묶으면 목적어가 되죠. 해석은 이래요. 창의력을 포함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걸 포함합니다.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장 11번 in a sense. 이거 좀 별표 칠까? 이거 나중에 또 나오거든. 얘 알아야 돼. in a sense는 무슨 소리냐면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뜻이에요. 창의력은 creativity is applied imagination. 창의력이라는 건 딱 한 방에 정리해 주네. 창의력은 이것이다. 적용이 된 상상력이다.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낸 상상력이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정답은 1번이다 손, 2번이다 손, 3번이다 손, 4번이다 손, 5번이다 손. 2번 할 때 옆에 사람 보면서 드는 것 같은데. 자, 2번 별표 치고요. 정답 2번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여기서는 하나 좀 배울 거리가 있어요. 뭘 배울 거리가 있냐면, 우리가 realize라고 하면 보통 깨닫다만 알고 있는 친구가 많이 있거든요. 보통 그 뜻으로 쓰이는 게 맞아요, 동사로 쓸 때. 지금 얘는 명사긴 하지만 1번 깨닫다가 맞는데, 2번에 어떤 친구 이런 거 있을 겁니다. real이 안에 있는데 왜 real 뜻은 안 살지? 네, 살아날 때가 있어요. real의 뜻이 살아서 뭐라 그러죠? 구체화하다, 구현시키다, 현실로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realize, 진짜 real하게 만드는 거지. 지금은 2번 뜻으로 쓰인 명사 뜻이에요. 실현, 구현이라는 뜻입니다. 실현, 구현. 그러니까 상상력을 실제로 실현한 게 바로 창의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 글의 주제니까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질문? 없어요? 없으면 다들 너무 고생했고요. 숙제만 적고 뒤에 시간으로 갈게요. 숙제는 우리 오늘 22번까지 숙제였죠? 23번부터 26번까지 여러분 그 숙제 단어랑 구성성분 꼭 해오세요. 구성성분 그리고 해석 써오시면 됩니다. 당연히 핵심이랑 그거 해주시고 풀기도 해주세요. 끝. 그리고 진도 테스트는 내신 없는 친구만 다 하면 돼요. 질문 있나? 잠깐 얘기. 이거네. 구성성분 이걸 찾아. 고생했어요. 오늘 거 뭘 못했지? 단어 꼭 해야 돼. 단어 하고 가야지. 오케이. 다시 먼저 설명해 줘. 무슨 일?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 그 상황을 얘기해 줘야 돼.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어. 보통 심각하네.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 날 언제 보냐고? 아마 월요일에는 문법을 보고 수요일에 볼 거예요. 그 직전 다 할게. 18번부터 22번, 23번까지. 아이, 잘 가요. 친구들 오세요. 백발백중 검사 맡아봤죠? 잘했고요. 친구 이름이 뭐였지? 아까 얘기했지? 상혁. 네. 상혁이 보여주시고. 그렇죠. 잘했네. 상혁 답지 있어? 없어? 이거 줄 테니까 이거 금요일까지 채점해요. 알았어? 그리고 그 본문 남기는 시점 봤나? 본문 오늘 거 봤고요. 오늘 봤어. 제시 보면 되는데 저번 거 시험 문제가 보고 뭐 틀렸는지 보고 공부하고 보려고. 그래? 근데 제시험지를 못 찾았어? 너가 풀었던 거? 근데 그걸 버렸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데스크 쌤한테 상황을 말씀드려봐. 그럼 찾아보라고 할 그 통을 주실 거거든? 거기서 한번 찾아봐. 쌤 맞네? 와, 한국쌤이 몰라.